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올해로 30살 된 여성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집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 소개로 만난 남편과 죽이 잘 맞아서인지 연애 3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아이가 생겼고 정신없이 결혼에 육아에 시간을 할애하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무언가를 시도해도 충분할 나이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해야 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이 벌만큼 벌어와서 굳이 일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외벌이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 간식값 정도는 제가 벌어보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작은 카페를 차려볼 생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마음 됨됨이인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아시죠? 저는 그 말 정말 100%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돈 많다고 유세하며 저를 개무시하던 형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명절 말고는 딱히 서로 연락할 일도 만날 일도 없지만 1년 전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네요. 형님과 단판을 짓고 크게 한번 비웃어 주고는 관계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럼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도 졸업반이라 정신없는데 면접 준비는 잘 돼가? 말도 마. 대기업이 왜 대기업인지 알겠더라. 면접 하나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기가 빨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재벌이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하는데. 에이, 세상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재벌도 재벌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야.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내라는데 곧 중복이고해서 몸보신 시켜준다고. 앗? 내가 가도 되는 거야? 그럼 오면 어때? 엄마가 너를 오죽 좋아하셔? 아니, 매번 챙겨주시니까 죄송해서 그러지. 어떻게 맨날 받아먹기만 해. 이게 다 엄마가 널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우리 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 아들만 있는 삭막한 집에 자기 같은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네. 내가 다음 주에 시간 낼게. 어머님 좋아하시는 선물도 사가야겠다. 원래 그런 자리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정확한 날짜 물어보고 알려줄게. 우리 먹고 힘내서 꼭 취업하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워낙 성격이나 취미, 식습관도 비슷하고 잘 맞아서 인고 커플로 불렸죠.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서로의 집에 종종 초대받아 식사도 함께 했고 이미 서로의 사위,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다녔다 보니 취업을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 취업운이 없는 건지 면접을 보는 내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원하던 곳에 취업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깊은 고뇌에 빠졌죠. 솔직히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이 좀 부유한 편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갖고 계신 건물과 땅도 제법 있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항상 사람이 과시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며 굳이 돈이 많은 걸 티를 내진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자란 저도 자연스레 검소한 생활이 습관이 되었죠.
아무쪼록 남편은 취업 후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너희들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만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봐서 놀랐다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아직 취직도 못했고 자리 잡은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섣불리 결혼 이야기 못하고 있던 거예요. 에이, 그런 거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성현이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태줄 형편도 되는데 결혼할 수 있을 때 확 해버리자. 제가 너무 양심 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결혼하는 게. 에이, 지은아, 내가 돈 벌어오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 취업은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성현이 말이 맞다. 꼭 남들처럼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고. 난 그런 시시한 인생 싫다. 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을 하면 되고 집에서 쉬고 싶다면 쉬어도 좋아.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날 잡고 결혼식 올리자. 저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살면서 꼭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게요. 에이,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만 잘 살면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른 시일 내로 상견례 잡자. 어차피 둘이 만나는 거 양가 다 아는 상황인데 뒤로 뺄 거 뭐 있니?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시댁에서는 저를 이미 며느리라 생각하셨고 남편이 회사에 취직한 지 제법 시간도 지났으니 다행히 시부모님도 생각이 트인 분들이라 저희 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다 대학 교수로 계시고 시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으로 지금은 가정주부세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고 노후 준비까지 모두 마치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가지, 여자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은 제외하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도 마치고 숨 돌릴 틈 없이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결혼도 하고 또 하나의 가정이 생기는 거니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한다며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선물로 신혼집과 약간의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취업도 못한 백수인 저에게 너무 과분한 선물인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겹경사라고 하나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 남편이 대리로 승진했어요. 또 한 가지, 저희 부부에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습니다. 양가 식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기특해라. 이제 몸이 많이 고단해질 텐데.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알겠지? 지금 당장 아기용품부터 사러 가야 하는 거 아냐? 아이고, 이 주책 바가지야.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된다. 임신 초기에는 무엇보다 절대적인 안정이 중요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쉬는 게 제일이야. 입덧만 안심하면 좀 좋을 텐데. 보통 친정엄마 따라간다는데 저희 엄마는 저 가지셨을 때 입덧을 하나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해 보려고요. 그래, 입덧만 안 해도 살 것 같지. 나도 이 두 놈들 가졌을 때 얼마나 심했는데. 네 시아버지가 입덧할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였어. 으하하. 아버지가 정말 그랬어요? 아니, 세상 무뚝뚝하실 것 같은데. 놀리지 마. 네 아버지 나름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다. 안 그래도 세아가 임신했다니까
울컥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오더라. 아, 그리고 세아가 이거 네 시아버지가 전해주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 아니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어디 봐봐. 헉, 돈다발 2개면 이게 다 얼마야? 한 다발에 100장이니까 와, 1000만 원.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준대? 맞아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이 주셨어요. 계좌로 보내줄지 하다가 직접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은행 가서 찾아왔다. 네 시아버지가 임신 축하금이라고 주는 거야. 이걸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라시더라.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는 거야. 그래도 너무 감사한걸요. 제가 이따가 아버님께 연락드릴게요. 아서라 아서 또 감동하여서 전화하면서 울지도 몰라. 그냥 다음 주에 집에 올 때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나저나 신혼도 좀 즐기고 해야 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어쩐다니. 괜찮아요, 어머니. 성현 씨도 옆에 있고 저 씩씩하잖아요. 맞아, 엄마. 내가 지은이 많이 챙겨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당연하지. 너 우리 지은이 서운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임신 기간 동안 서러움 느끼면 그거 평생 간다.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 설이 내린다는 말 알지? 그거 절대 빈말 아니니까 정말 깍듯이 대해줘. 아이고, 알겠어요. 팔불출은 내가 아니고 엄마랑 아버지야.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초보 엄마라 이것저것 실수투성이었는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 힘들까봐 일주일씩 교대하시며 아이를 돌보러 와주셨어요. 산후 도우미도 있고 베이비시터도 있었지만 배려에 저는 운동도 하고 몸 관리에 힘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육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어떤 여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시댁으로 먼저 데려오기 전 저희 부부와 먼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다고나 할까요? 교묘하게 비난 섞인 말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좀 약 오르더라고요.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인사시켜주는 자리니만큼 내색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내가 손윗사람 되는 거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하면 끝이라. 미리 날짜도 정해뒀고 말이야. 아, 네, 그러세요. 어차피 결혼하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 서로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나저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27살이라 했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네. 그래도 인생 선배니 내가 많이 물어봐야겠어. 하하, 아니에요, 형님. 아직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하하. 아이 낳고 이제야 몸 푸는데. 그러게, 아직 한창인 나이에 벌써 망가지면 안 되지.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좀 소개해 줄까? 동서 보니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하, 형수님. 아이 낳고 그래도 많이 빠진 겁니다.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난린데 가뜩이나 육아하느라 힘든데 에너지 빼면 더 손해잖아요. 아휴, 서방님은 배알도 좋으셔. 그래도 여자는 보이는 게 좀 있어야지. 언제까지 레깅스에 긴 티, 원피스만 입고 다닐 거야? 몸매 관리는 평생 가야 하는 거야. 어머. 그리고 동서 오늘 들고 온 가방 가격 좀 있는 건데 누가 사줬어? 아, 이거 어머님이 출산 선물로 사주셨어요. 평소에는 기저귀 가방만 들고 다니다. 영 어색하네요. 그래? 그럼 가방 놔주면 안 돼? 그거 한정판인 거로 아는데 동서 능력 있네? 어머님께 사랑 좀 받나 봐. 이거고 질투 좀 나는데? 형수님,
엄마가 형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하하, 엄마 사람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다음에 형수님 생일 때 저희가 좋은 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앞으로 잘 지내봐요. 형님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하나 보더라고요. 서울과 경기도에 지점만 여러 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저를 은근히 경계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위아래로 쳐다보며 오늘은 뭘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맸는지 스캔하더라고요. 신발까지도요. 솔직히 명품 이런 거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나가다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가방도 예쁘다 생각하면 사서 씁니다. 그런데 형님은 완전 공주님 스타일이었어요. 중상위권 4년제 간호대학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아주버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 힘쓸 거라며 어찌나 운을 떼던지 결혼 전에만 그 소리를 5번 넘게 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부터 형님과 저의 기싸움은 시작되었죠. 얘들아 바쁘니? 내가 지난번에 보내준 반찬들은 다 먹었지? 혹시 부족하면 말해라. 이번에 양념게장 좀 담그려고 하는데 줄까? 저야 좋죠.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먹다 보면 다른 데서 못 사 먹어요. 흐흐. 제가 해도 그 맛이 안 나는걸요.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우리 먹을 거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서 주면 되지. 그래도 너희들이 가까이 살아서 좋다. 동서, 어머님 고생하시잖아. 그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먹어. 어머님 괜히 불 앞에서 땀 흘리시면서 일하시는데 죄송하지도 않아? 엥 큰애야. 나는 괜찮다. 도우미 이모랑 같이 만드는데 뭘. 이 사람이 전라도 출신인데 손맛이 아주 짱이야. 내가 좋아서 요리도 배울 겸 같이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부터 지켜봤는데 그래도 동서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요. 아이 키우는 게 유세도 아니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시간 남으니까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가끔 아이도 봐주시는 거로 아는데 정말 여러모로 사람 피곤하게 하네.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내일 당연히 되다마다 네 시아버지도 오늘 내일 쉰다는데. 그럼 이참에 저희 남자들한테 집안 살림 맡기고 오랜만에 저녁 데이트 하실래요? 근사한 데서 저녁도 먹고요. 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던 치맥하러 가요. 제가 치킨 맛집 알아뒀어요. 어머, 동서 관리한다더니 무슨 치맥이야. 지난번에도 옷 산다더니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녁도 먹고 치맥도 하고. 어휴. 형님은 치팅데이라는 말 모르세요? 저 굳이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아요. 흐흐흐.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즐기면서 해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렇지, 작은 애 말이 맞다. 그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나도 풀떼기만 먹으면서 뭐 안 먹고 그러는 다이어트는 별로야. 큰애, 너도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런 거 잘 알잖니. 그럼 내일 저녁에 보는 거로 하자.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하하, 형님도 바로 옆이니까 시댁에 가 계세요. 그래, 알았어. 여보, 오늘 퇴근 많이 늦어? 아니,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왜? 무슨 일 있어? 가는 길에 먹을 거 사갈까? 우리 오랜만에 회 어때? 좋지. 나 내일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녁 데이트 가는 거 알지? 그럼 기억하고 있지. 내일 반찬해서 오후부터 내가 어린이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근데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형님 말이야. 자꾸 거슬리게 하네?
결혼 전부터 왜 나한테 그러는지 참. 당신은 못 느꼈어? 형님이 나 경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냥 여자들끼리만 아는 뭐 그런 건가?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고,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아는 느낌 같은 거. 느낌이고 나발이고 왜 계속 12조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머님이랑 치맥하자니까 군사를 빼는 거 아니냐면서 관리하라고 막 뭐라 하는 거 있지? 정말? 그래도 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냐. 지금 형님 두둔해주는 거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생각하는 대로 필터링 없이 내뱉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직설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생각 없는 거지. 당신이 기분 나쁘면 후자인 거야. 그렇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 어머님이 반찬 해주시는 거 그거로도 나한테 직접 해먹으라고 그랬다니까? 어머님 힘들게 왜 고생시키냐고. 아, 진짜? 형수님 왜 그래? 당신이 아주 속상했겠다. 내가 회 사서 금방 들어갈게. 간단하게 먹고 기분 풀자. 알겠어. 어린이 때문에 성격 죽이고 사는데 진짜 한번 된통 걸려봐라. 제가 더 열을 받았던 건 차라리 대놓고 속 시원하게 저를 갈구기라도 했으면 했다는 겁니다. 은근히 열받게 약 올리는 말투. 뭔지 아시죠? 화가 날 것 같으면 그만두고 또 가라앉는다 싶으면 갈구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듯 서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님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인데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많이 참고 사는 거거든요.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 저를 귀찮거나 힘들게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심지어 남편도 아내 바보, 딸 바보였고요. 아주버님도 무뚝뚝하긴 하지만 조카 사랑이 끔찍해서 정말 퍼주다시피 하십니다. 근데 형님은 그 모습을 제가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는지 날이 갈수록 질투가 심해져 갔어요.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관심이 저에게 쏠렸는데 솔직히 쏠린단 표현도 웃기네요. 당연히 손주가 생겼고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신경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둘째를 임신하니 이번에도 축하금이니 뭐니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아니 꼽게 생각했는지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술을 된통 마시고는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동서는 가족들한테 이쁨 받아서 좋겠다? 그렇게 군사를 뺀다고 몸 관리한다 그럴 땐 언제고 금방 또 아이가 져서는 아주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네. 이제는 나한테 양보 좀 하라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생기셨으니 기뻐서 그러시는걸요? 저도 많이 보태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땅히 저희가 챙겨야 하는 건데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사람이 뭘 자꾸 받아먹어? 돈이 그렇게 없어? 맨날 용돈 받아가고 선물 받아가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돈이 없으면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어머님께 돈을 뜯어가? 형수님 좀 취하신 것 같네요.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어머, 얘 좀 봐. 그런 말을 왜 하니? 큰애야. 너 좀 취한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자거라. 어머니도 좀 너무하세요. 왜 동서만 예뻐해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선물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데도 많이 모시고 가고. 근데 왜 동서만 예뻐하시냐고요. 형님, 어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취한 것 같으신데 내일 맨 정신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동서가 뭔데 날 무시해. 내가 손윗 사람인 거 몰라? 너는 기본적인 예의도 안 배웠니? 가진 게 없으면 알아서 빌빌 기어야지. 돈 뜯어낸 거로 생활하는 거지 주제에.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요?
형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큰애야, 너 지금 좀 취했다.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이야기해. 지금 취해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아이 참, 저 안 취했다니까요. 야, 박지은. 나이 동갑이라고 나 무시하는 거지.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해? 어휴, 진짜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서 쉬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으니까. 아이 생각해서, 가족들 생각해서 참는 거니까 그만하세요.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형님을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혼자 한숨을 푹 쉬며 물 한 잔 들이켜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제정신 들면 뭐라 말하겠지 싶었고,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저희 부부도 일찌감치 집에 왔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본인도 창피했는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에서 얼굴 마주쳐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값을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형님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은 아예 대놓고 저에게 막말하더군요. 아, 물론 저랑만 있을 때요.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땐 정신이라도 차린 것처럼 저에게 살갑게 대했고, 저랑만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했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부유함을 과시하며 저를 까내리기 바빴고,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서 올가을에 출산한다고 했지? 나이 터울도 적어서 몸 관리할 시간도 없겠네. 겨울에 살 못 빼잖아. 왜 또 시비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아,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 동서 지금도 통통한데 그때 되면 통통이 아니라 뚱뚱해지잖아. 그래서 형님이 뭐 보태주실 거예요? 아니, 원하면 내가 운동이라도 끊어줄지 싶어서. 동서 어머님께 받는 돈 말고는 돈도 없어 보이고. 서방님이 아무리 잘 벌면 뭐해? 애초에 물고 태어난 수저 자체가 다른데. 난 동서랑 서방님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의문이야. 그 사람이랑 대학 때 만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양가 어른들 모두 알고 계셔서 수월하게 진행했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참 배알이 좋으시네. 동서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실 생각을 다 하고. 집안에 살림할 사람은 하나 필요해서 그런가, 크크크. 동서가 살림 잘하게 생겼나 보지.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를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셨군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형님은 살림 잘하세요? 지금도 가정부 쓰면서 할 줄 아는 거 없잖아요. 매번 말로만 뭐 한다. 이거 한다 하지. 막상 본인이 안 하잖아요. 내가 왜 해? 동서, 내 얘기 잘 들어. 돈이 많으면 말이야. 그런 거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동서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재미 모르겠지. 아, 그러세요? 형님네 친정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형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돈 받아 쓰다니. 엄연히 물려받은 재산인 건데. 이렇게 쓰고도 남으니까 여유로운 거라고.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세계가 있어. 동서네 집 못 사니까 이런 재미도 모르고. 부모님이 이렇게 사치 부리는 거 아시면 기가 차시겠다. 동서 부모님 등골 휘게 하는 거야?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니까? 앞으로 행동 처신 잘해. 안 그러면 어머님한테다 일러서 동서 돈줄 끊어 놓을 거야. 형님의 막말을 더 이상 듣기가 거북해질 때쯤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인연도 다 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가진 건물이 제법 된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형님네가 운영하는 식당 본점이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새로 매입한 건물에 딸려 있더라고요. 매출이 제일 높고 자리도 좋아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곳입니다. 솔직히 건물주 된 입장에서 더 이익을 보는 게 낫지. 의린이 하면서 개인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형님은 제 친정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고 여전히 저를 갈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가 죽을 무덤을 스스로 파려고 하는지 형님이 도발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온 식구가 모여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른들까지 초대해서 음식 대접을 하고 싶으시다는 의사를 내비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번에 식사 자리에 사돈 어른들도 초대하면 어떨지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야 감사하죠. 안 그래도 부모님이 사돈들 얼굴 뵌 지 오래됐다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죄송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에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좋아서 대접하는 건데. 나 요즘 요리 학원 다니는 거 알지? 이참에 사돈들 얼굴도 보고 서로 의도 다지고 그러면 좋잖니. 그런데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이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큰애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 동서. 사돈 어른들이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여유가 있는 쪽에서 베푸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네? 무슨 의도예요, 그 말씀? 그리고 형님이 도와드린다고요? 음식도 잘 못하신다면서. 아니, 동서도 잘 알잖아. 내 말 뜻. 그리고 도우미 이모님 몇 분 더 불렀어. 음식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로. 그러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배 나온 임산부가 이런 거 참견하려고 하면 못 써. 아니, 지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형님. 일단 둘이 대화 좀 나누고 있어라. 나 전화 좀 받고 오마. 동서 눈치 못 챙겨? 이런 자리에 동선에 부모님 오신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요리사도 부를까 했는데 어머님이 만류하셨어. 근데 와서 일 도와주실 거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해.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아니, 도대체 저희 친정을 뭐로 보시고. 뭐로 보긴. 거지나 다름없는 집안이지. 그나저나 거지 동서야. 내가 팔이 부러져서 집안일을 못하거든. 동서가 나가는 길에 이 쓰레기 좀 현관 옆에 버려줘. 지금 작정하신 거죠? 못 해드릴 것도 없지만 저 임산부예요. 저 자극해서 좋을 일 없으실 텐데요. 닥쳐. 아, 그리고 10,000원 줄 테니까 와서 집안일 좀 해. 이 돈 받아서 살림에 보태서 쓰고 집에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손이 딸리네. 어머, 형님네 사업 망했던데 10,000원이 있으세요? 그거 도로 넣어 놓으세요.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때가 되면 알겠죠. 그럼 다음 주 식사 때 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날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됐습니다. 형님네 식구들, 시부모님이 먼저 자리에 와 계셨고 저희 부모님은 일 때문에 20분 정도 늦으셨어요. 죄송하다며 손에는 선물 가득 사오셨고 저희 부모님이 들어서자 형님네 부모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사장님 하며 외치는 겁니다. 난데없는 상황에 형님과 온 식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사돈지간인 걸 몰랐던 형님네 부모님은 가게 재계약을 위해 저희 부모님께 온갖 아부를 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형님은 저희 친정이 어마무시한 부자라는 걸 깨달았고 자신이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가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어서 무조건 유지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고, 그 뒤로 며칠 뒤 부모님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오며 부모님을 설득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에 받쳐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했고요. 가게 재계약이 어찌 되건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심보를 못되게 먹은 것 같아 아이에게 오히려 미안했죠. 결국 부모님은 형님네 부모님을 불러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형님의 크고 작은 만행들을 말이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킨다는 조건으로 가게 재계약을 했고, 그 뒤로 형님은 제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겠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께 불려가 한참 동안 설교를 들어야 했고 참 많이 혼났던 걸로 알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까지 형님은 전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를 챙겨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챙겨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둘째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땐 절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도 하더군요. 그 뒤로 서로 조금씩 왕래도 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도 조금 바뀌었는지 펑펑 쓰던 돈도 저축하고 지금은 동네 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도 사람 하나 새로 태어나게 했으니 이 정도면 복수는 성공한 거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진정한 싸움은 직접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라고요. 비록 잠깐 감정은 상했었지만 그래도 제 사람 만들었으니 여기서 만족하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아이 둘 키우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로 얼마 전에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돌변하더니 시어머니와 함께 절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죠. 인간 자체가 최악이던 그 사람들에게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와 달라면서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로서 일해오던 제가 이 집안을 버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 내가 퀵으로 보내준 사슴피는 먹었니? 그거 임신하는 데에 특효약이라고 하더라. 도착하는 즉시 먹고 어떤지 효능도 말해주고, 알겠니?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함부로 먹겠어요. 사슴피에 어떤 세균이며 기생충이 있을 줄 알고요. 하이고, 또 네가 그 딴소리 하면서 잘난 척 이시모 가르치려들 줄 알았다.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있는 줄은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래, 시어미 말에 개념 없이 반항부터 하고 대드는 며느리한테 좋은 약은 뭐 없니? 일단은 그것부터 해서 먹이게 말이다. 어머님이 하자는 것마다 제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호사니까 의료 지식은 아무래도 어머님보다는 많은 편이잖아요. 해로운 거 괜히 먹었다가 병 걸리고 업무에도 지장 생기고 싶지 않아서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엉덩이 탁탁 때리다가 주사 놓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무슨.
간호대 다닌다고 빚 생기면서 일해봤자 하등 쓸모도 없는 걸 왜 일하고 있다니? 우리 애처럼 형사 일하면서 범죄자 잡으면서 국가의 치안 유지에 힘쓰고 명예로운 직업이라면 모를까. 어설픈 지식으로 시엠이 가르치려 들기나 하는 그딴 직업으로 지금 자랑을 해대는 거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의료적인 지식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어머님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인생을 훨씬 더 살았으니까 인생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인생 전문가인 이 CM이 말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잘해야 할 거 아니냐.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대니 아주 못 살겠구나. 그것도 너 좋자고 하는 일에 말이다. 저 이제 그이랑 결혼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20대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젊다고 자신하다가 훅 가버리고 아이 가질 시기 놓치는 부부들이 한둘이 아니라더구나. 너야 별로 애 가지고 싶지도 않아 하니 괜찮겠지만 이대로 대라도 끊기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또 네가 한번 낳는다고 그게 반드시 손주일 거라는 법도 없지 않니? 4년밖에가 아니라 4년이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기감을 좀 가져보거라. 답답해서 정말.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저를 쪼아대시니까 그렇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널 쪼아댔다고 내가? 황당한 것도 정도가 있지.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네가 다 잘못했다고 할 일을? 네가 지금 하는 건 원씨 가문대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협박받고 있어서 괴로운 내 마음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나랑 재훈이 숨 좀 쉬며 살자꾸나, 응?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이 낳기를 강요하시는 것도 모자라 몸에 좋다면서 먹기도 힘든 것들을 보내는 시어머니. 간호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라 거절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태클을 걸어댔습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성질머리가 그렇게 더럽냐? 어른이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반항이 심하냐고. 뭐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 그랬어. 의사들이랑 병원에서 같이 일하니까 네가 의사라도 된 것 같지? 그 멋이냐?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본인들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더니만. 네가 딱 그런 케이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결혼 전에는 내 얘기는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당신 진짜 소름 돋는 사람인 거 알지? 원래 호르몬이라는 게 뿜뿜할 때는 좋아 죽다가도 그거 가라앉으면 관계도 시들해지는 거 몰라? 머리에 든 거 많다고 엄마한테 훈수질하던 게 이런 건 또 모르냐?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이 집한테 이으려고 들어온 것도 아냐. 우리 애를 가지고 싶으면 그에 걸맞은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허이고?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아주 애 낳아준다면서 온갖 유세는 다 떨겠다? 사람 살리는 것도 좋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세상에서 너 혼자만 잘난 사람인 척 구는 건 자제하자. 그 얘기 그대로 돌려줄게.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혼자만 잘난 사람인 척하는 거 자중해. 그러다가 언제 한번 뒤통수 크게 맞을 일이 있을 테니까. 왜? 바람이라도 피우게? 형사 남편 상대로 안 들킬 자신 있음 한번 잘해봐. 당신이야말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허구한 날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잖아. 나야 도둑이나 강도 잡는다고 그런 거고 치안 유지하는데 애쓰는 민중의 지팡이 좀 내버려둬. 지팡이에 후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말로야 외박을 하는 이유가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어딘지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5년 차가 될 때쯤에는 외박이 더 잦아지는 것은 물론 아닌 척하지만 저의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받는 등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했었죠. 저는 병원에서 휴가를 받은 날 몰래 남편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떤 여자와 서로 주차장에서부터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요즘 외박 자주 한다 싶더니 이런 여자랑 바람난 거였어? 뭔 소리야? 바람이라니? 으슥한 주차장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데 바람이 아니면 뭔데? 허튼 말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나 바보 아니니까. 진짜. 야, 너 바보냐? 피해자 앞에서 이렇게 나 자꾸 망신 줄래? 이분 스토커 피해자라서 내가 순찰 돌면서 방문했던 거였고, 간밤에 또 스토커 놈이 헛짓거리하고 갔다길래 위로해드리고 있었던 거였을 뿐이야. 못 믿겠으면 경찰서 직원분들 시켜서 다 확인시켜 줄까? 보호받는 사람한테도 헛짓거리 하려면야 할 수 있겠지? 이봐요. 당신이 얘기 좀 해보세요. 스토커 때문에 겁나면 아무 남자나 껴안고 그러시나요? 저 정말 원형사님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제가 밤새 많이 겁이 나서 불렀었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었던 것뿐이에요. 거봐, 당신이 지금 계속 겁주니까 피해자분이 더 스트레스 받으셨잖아. 나 일하는 데에서 방해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단단히 따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무렴 애가 보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바람을 피우겠어요? 3살짜리 애라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인데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겠냐고요. 서로 껴안고 있던 여자와 남편이 같은 말을 해대니 저는 긴가민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옆에는 애까지 있었으니 정말 바람을 피운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불륜의 현장을 발견했다는 생각에 확실한 증거도 없이 너무 대놓고 뛰어들었구나 하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며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세상 창피해서 원.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 피해자가 스토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에 너까지 얹어서 또 괴롭혀야만 속이 후련하니? 우리 재훈이가 사정 잘 설명하면서 타이르지 않았으면 이거 소송까지 갈 일이었다.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변명을 해보거라. 그만해, 엄마. 집사람도 이번 일로 나름 깨달은 게 있을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해봐야 헛똑똑이에 불과하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을 거야. 어머님, 제가 헛다리 짚었을지도 모른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거지. 제가 오해를 한 건지는 모를 일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거라, 생각을. 주차장에서 CCTV도 있는 곳에서 바람을 피우겠니? 3살짜리 애도 있었다며. 애가 애아빠한테 본 거 잃을 수도 있는데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겠냔 말이다. 머리에 잘난 지식만 채우고 상식이라는 건 안 채운 거니? 여보, 당신은 자기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바보 취급하면 스스로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요즘 점점 당신이란 사람의 지능부터가 실망스러운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거 언젠가는 발각나고 말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참작해서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해줘. 그러고 보니까 너 예전에 내 핸드폰 몰래 뒤적거린 적도 있었지 않냐? 그때도 헛물 켜고 내가 핸드폰 카톡 내역을 지웠다느니 헛소리 했었지? 너도 참 집요하다. 집요해. 당신은 늘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이잖아. 늘 내가 잘못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님, 저는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구박하시는 것부터 사슴피 먹으라는 것까지 하나같이 다 비상식적인 일뿐이라고요. 야, 미쳤냐? 엄마한테 이게 못하는 말이 없네? 얘 내버려 두거라.
어떻게 짓거리나 드러나 보게. 임신이 안 되면 저한테 불임의 원인을 전적으로 지울 게 아니라 당연히 남편도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원인이 아닌데도 이 방법 저 방법 저한테 아무거나 시도하다가 괜히 몸만 상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럼 우리 애가 씨 없는 수박이라도 된다는 말이니? 세상에, 이게 미쳐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나 군대도 현역으로 1급 나왔고 특수부대까지 나온 사람이야. 지금도 100m 달리기 하면 12초 후반 나오는 사람인데 장난 아니?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거랑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솔직히 오늘 애 보고 나는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그 애가 나는 당신 애인 줄 알았다고. 하, 이거 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럼 내가 너랑 결혼할 때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야? 미친 소리를 해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 그런 얘기 남들한테 떠들고 다니기만 해봐. 진짜 너 죽을 정도로 처맞을 줄 알아. 남들한테 얘기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어차피 걔는 당신 아들 100% 아니니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라도 있어? 당신 바보지? 유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거야? 당신도 그 여자도 둘 다 외꺼풀인데 애는 쌍꺼풀 짙게 있었고 3살짜리 애를 수술했을 리도 없으니까 빼박 당신 애는 절대 아니지. 귓볼도 그 여자나 당신이나 부착형인데 애는 분리형이기도 했고. 당연히 우리 애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유전자는 우성 열성이 있는데 열성끼리 만났을 때 우성이 나올 확률은 없거든요. 외꺼풀이며 부착형 귓볼이며 둘 다 열성이라서 우성이랑 만나면 우성 특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여자 남편이 우성인 쌍꺼풀이며 분리형 귓볼을 아이한테 유전시켜줬다는 얘기죠. 그거 확실한 얘기야? 유전인자가 꼭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나보고 바보라고 하던 사람이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앉았어? 열성끼리 만나서 우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나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100%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애초에 애가 당신이랑도 닮지 않았고. 그렇구나. 덕분에 과학 상식 조금 알았다. 마누라도 가끔은 쓸모 있을 때가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발 나랑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임신 안 되는 게 꼭 누구 잘못이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 확실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병원 좋은 곳으로 예약 잡아봐.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네. 그동안은 귀찮다는 이유라든가 제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남편.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니 달가운 한편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반응이 이상했던 때를 떠올려 보니 스토커를 당하는 여자의 아이가 절대 남편의 아이일 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시점이었죠. 그 이유를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의문을 마음에 묻어둔 채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요. 얼마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아이를 못 가지는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당신 이거 봤어? 나는 눈알이 없냐? 좀 닥쳐보라고. 나도 봤으니까. 뭐야 당신. 왜 그렇게 까칠한 반응이야? 당신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 못 가진 걸로 그동안 구박받았던 사람이 나야. 그럼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보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머리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좀 닥쳐보라고. 어머님한테는 당신이 말할 거야? 아니면 내가 말을 할까? 너 절대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뭘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얘기는 해줘야지. 당신 반응이 정말 이상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면 좋을지,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같이 논의할 생각을 해야지.
설령 당신 잘못이어도 세상 침착하고 뻔뻔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왜? 나는 그럼 무슨 철인이라도 되냐? 무정자증도 무정자증인데 해결해야 할 범죄 사건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경 꺼. 나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은근히 고소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닥치라고.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이게 당신한테 4년 넘게 헌신해온 아내에 대한 태도야? 그동안 내가 받았던 구박이며 스트레스 말도 못할 정도인데 어쩜 사과 한마디가 없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닥쳐. 닥치라고 좀. 남편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히 수상한 기색을 감지할 수 있었죠. 평소답지 않게 매우 흥분한 남편은 그날 집에서 술을 잔뜩 퍼마시더니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까지도 술을 마셨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게 바보일 정도였죠. 시어머니 또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제게 히스테릭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재훈이가 왜 저러는지 혹시 들은 거라도 있니? 멀쩡히 일 잘하고 구김살 없던 애가 왜 저렇게 술만 마시고 다닌다니? 저야 모르죠.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요. 너 얼마 전에 병원 검사 받아본다 뭐다 하지 않았니? 검사 결과 나왔으면 빨리 말해보거라. 혹시 그것 때문에 애가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다. 아직 검사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이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요. 그럼 대체 뭐니? 애가 왜 저렇게 술을 마셔대는 거니? 술에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퍼마셔대니까 걱정이 되는구나. 저도 병원 일 때문에 요 근래 많이 바빴거든요. 조만간 휴가 나오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대화 나눠볼게요. 그게 다니?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얘기해보고 무슨 고민 때문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무슨 남 말하듯이 얘기를 하는구나. 야, 이년아. 우리 아들 재훈이가 지금 고민이 많아서 술을 마시고 있잖니.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대화를 나눠볼게요? 밖에 안 되니? 해결을 당장 하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따위 말이 어디 있니? 너 대체 뭐 하는 년이야? 어머님,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그이가 고집 센 거 알고 계신데 이 문제를 절 탓하시려고요? 어머님도 왜 이러는지 물었을 테고 대답 못 들었으니까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다. 태도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잖니. 애당초 애 가지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시애미가 사슴피 아니라 개똥을 퍼먹인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처먹어야 할 판국에 자기가 간호사라고 하나하나 지적질이나 해대는 게 말이나 되니? 네가 대체 애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냔 말이다.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했는데요. 아이 못 가진다고 핍박하는 어머님 밑에서 스트레스 견디고 바보 취급하는 남편이랑 같이 산 것만으로도 무진장 노력한 거죠. 이것 봐라. 시애미 말에는 죽어라 대들고 달려들면서 애 갖는 문제는 전혀 의욕이 없잖니. 우리 재훈이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 네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재훈이가 술만 퍼마시면서 괴로워하면 그 이유를 어떻게든 알아봐야 하는 거고. 넌 정말 시애미 말을 개똥 취급하는구나. 그이가 억지로 끌고 간다고 갈 사람인가요? 제가 끌고 갈 힘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그이 기분이라도 상하면요? 또 어머님이 지금처럼 저한테 괜히 화풀이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날 거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는 쪽이 저도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재훈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 하는 꼬락서니 보면서 기겁하고 통곡을 하겠구나. 그이도 너 이런 년인 거 알고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 제사도 안 차려드리는 분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들먹이시니까 황당하네요. 어쨌거나
제 나름대로 알아볼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거니까. 아이고, 여보. 우리 재훈 아빠, 제발 인연 좀 잡아가세요. 인연 말하는 것 좀 보고 좀 천벌을 내려주라고요. 엄한 제게 트집을 잡아대는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이 보이는 이상한 모습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말에만 구구절절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시도했다가 남편에게 바보 취급만 받던 일을 한 번 더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것은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무정자증이 밝혀진 이후로 흐트러진 상황이었기에 뭔가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게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야, 너 솔직하게 말해. 민우 내 애 맞는 거 확실하냐? 당신애지. 그럼 달리 누구에겠어? 너 그때 한창 난잡하게 이놈 저놈 몸 섞어댈 때였잖아. 야, 이년아, 솔직하게 말해. 내가 무정자증인데?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민우가 너랑 내 애겠냐고. 나 술집 일하면서 남자들 때문에 괴로워도 지조는 지키는 사람이야. 누구랑은 다르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야, 이씨. 여기서 내 마누라 얘기가 왜 나오냐? 화제 전환하려 들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하라고. 유전자도 우성이랑 열성이 있다는 거 들어봤지? 확률적으로 민우는 너랑 내 애가 될 수가 없다고. 이년아, 황당하다. 황당해. 우성이니 열성이니 그건 또 뭔 소리래? 당신이 형사지 무슨 의사며 과학자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릴 짓거리고 있어. 똑똑한 척하지 말고 네 마누라나 단속 잘해. 저번에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친자 검사해보고 그때 내 아들 아니면 니녀는 정말로 죽는다. 알겠냐? 해. 얼마든지 친자 검사하라고. 대신 그러면 우리 사이에 신뢰는 없는 거라고 알게. 신뢰 관계가 깨지면 내가 당신이랑 더 사귈 이유도 없는 거고. 알겠어? 지랄을 한다. 아주 지랄을 해. 내가 니년 무슨 속셈인지 모를 줄 아니? 나는 너 딱 하루 손댔을 뿐인데 바로 임신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했어. 무정자증이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다 말이 되네.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이 무정자증인 거 요즘 알았지? 나랑 잤을 때도 무정자증이었는지 아닌지는 그럼 모르는 거잖아. 안 그래? 조만간 너 나한테 되질 준비나 해라. 술집 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집 마련해주고 사람 만들어놨더니 이따위로 사람을 배신해? 너 그동안 크고 작게 헛짓거리한 것들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도 죄다 엮어서 콩밥 먹여줄게. 형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겠다고. 와,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럼 우리의 민우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애 같은 소리 하네. 걔가 왜 내 새끼냐고. 이 미친년아.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한테 네 새끼 책임지라고 해. 자꾸 이렇게 나한테 윽박지를 입장이 아니라는 거 알지? 당신이 나 처음 만났을 때 위로해주고 이제까지 생계 책임져줘서 고마운 건 인정. 그런데 스토커 당해서 신고했는데 그 피해자 위로한답시고 더듬은 거 형사로서 아주 심각한 윤리 위반에 자질미달 아냐? 내가 어려운 말은 잘 몰라도 당신이 쓰레기 짓 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거든? 지금 나 협박한 거니? 응?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 그러니까 친자 검사든 뭐든 해보고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너 내일 두고 보자. 일단 내가 말하는 카페로 나와. 무정자증인 남편이 상간녀를 추궁하는 대화에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불륜의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었죠. 또한 아이가 절대 당신의 자식일 리 없다는 말에 보였던 남편의 이상한 반응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은 자신의 아이인 줄로만 알고 상간녀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보살펴왔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러한 증거를 죄다 캡처해두는 한편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기로 한 카페에도 미리 가서 기다리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대낮에 서로 소리를 높이며 다투던 두 사람은 이내 격렬한 키스를 하더니 인근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모텔에 들어가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까지도 촬영하고 이제 이혼만이 남았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다. 재훈이 얘는 어디서 애도 못 낳는 년을 데려와서는 이 어미 속을 이렇게 썩이는지도 모르겠고. 얘, 네가 얘기해보거라. 넌 자궁 그거 뒀다가 어디에 쓰니? 응? 뜬금없이 또 왜 잔소리를 하세요? 그래도 제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너랑 재훈이가 결혼한 지도 이제 5년인데 애 소식은 없고 시험이 알기도 우습게 아니 더는 참기가 힘들구나. 애 낳아줄 파릇파릇한 여자랑 재혼시킬 수 있게 넌 좀 우리 집안에서 꺼져주겠니? 기분 좋다고 하니까 그 정도 소원은 들어줄 수 있겠네? 아이고, 어머님 감사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럼 전 꺼질 테니 수고요. 너 낯술했니? 설마 하니 5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위자료 받는다는 생각에 신난 거냐? 거기에 상간녀 소송에 불륜까지 얹어야죠, 어머님. 자세한 건 제가 그간 모은 증거를 통해 확인하세요. 어머님이랑 말 더 섞는 건 좀 짜증나네요. 이게 다 뭐니? 우리 재훈이가 애를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무정자증인데 애가 어떻게 있다는 거냐? 이 여자는 대체 또 뭐고? 설마 스토킹 했다는 애가 우리 재훈이란 말이냐? 어휴, 노인네. 늙어서 이해력이 아주 떨어지시네. 그건 댁 형사 아들한테 물어보고 잘 이해해봐. 어찌 됐건 나는 이제 지긋지긋한 댁들한테서 떨어져 줄 테니까. 얘,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이게 다 무슨 얘기란 말이니? 아가, 저는 그간 수집한 불륜의 증거를 가지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는 또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으로 인해 남편이 일하는 경찰서에도 이 일련의 사태들이 자세히 까발려지게 되었죠. 심지어 상간녀는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당시 남편이 성추행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경찰서가 뒤집히게 되었죠. 남편은 이혼한 제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도움을 빌고 있지만 그럴 의리가 전혀 없었던 저는 알아서 하라고 거절을 해주었네요.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절 핍박해 오던 남편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